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 극복 범시민 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 봉화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20세 이상 35세 이하 우울증 환자 수는 2017년에 비해 2021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청년이 취업, 주거, 사회관계 형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인데요. 이에 마포구는 청년의 마음 건강을 치유하고 도움을 주고자 심리 상담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마포구는 마포구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시행합니다.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에 걸쳐 주 1회, 총 10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상담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담 서비스 유형은 상담 수준, 제공 인력의 전문성, 가격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구분됩니다. 올해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아동청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윈드서핑 등 한강에서도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마포구가 난지 한강시민공원 수변에서 제1회 한강 웨이크서핑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6월 4일에서 5일에 걸쳐 난지 한강공원 상암 마린랜드 주변 수변에서 2022 제1회 한강 웨이크서핑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대한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페스티벌은 아마추어, 비기너, 마스터즈 남녀 및 단체전 부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환경이 좋은 한강에서 시민들이 좀 웨이크서핑을 좀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하는 기회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웨이크서핑을 즐기는 분들끼리 서로 모여서 인사도 나누고 서로 경쟁도 하면서 친교도 나누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시민 누구나 관람이 가능했으며 대형 스크린과 함께 이해가 쉽도록 전문 아나운서 경기 해설도 함께 진행하며 생중계됐습니다. 이런 대회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연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좀 행복하네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이크 서핑 스쿨은 마포구뿐만 아니라 한강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분은 가까운 스쿨에 방문해 올 여름을 시원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 인터넷 방송이 오는 8월 10일까지 2022년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전시 인터넷 방송이 대전의 명소와 볼거리 등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공모합니다. 2022 영상 공모전 대전의 매력을 찾아라는 오는 8월 10일까지 진행되며 공모 주제는 대전의 볼수록 매력적인 장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 대전의 진짜 매력을 알 수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방법은 3분 내외의 동영상을 제작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후 참가 신청서에 URL 주소를 기재,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최우 수상 3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 입선 20만 원 등 소정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전시가 청소년 소비 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대전시가 정책 플랫폼 대전시소를 통해 청소년 소비 지원금 시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는 주제로 6월 14일부터 한 달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대전시소에서 11번째로 진행되는 청소년 소비 지원금에 대한 시민 토론은 지난해 5월 시민이 직접 제안했으며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토론 의제 선정단의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됐습니다. 시는 그동안 청소년 문화누리 카드 사업, 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학교 밖 청소년 꿈키움 수당 등 취약계층 청소년 우선 지원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일반 청소년의 문화 여가를 위한 비용, 교통비 등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제안들이 꾸준히 올라와 이번 시민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대구시 제50차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대책위원회 회의가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범대위 위원과 유공시민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년간의 동행 하나된 대구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등이 참석했고 안철수 국회의원과 배우자 김미경 서울대 교수 등 1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대구시 코로나19 극복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시민 중심의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2020년 4월 각계각층의 지역 오피니언 리더 204명이 참여해 발족했습니다. 그동안 범대위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협치 시스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2022년 4월까지 총 49차례 영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위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구시 방역정책에 반영했고 마스크 쓰고 운동 등 범시민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자발적 방역 실천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설치된 표지판 정비에 나섭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는 10만 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군은 이번 표지판 정비 외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 등 위반 건수가 많은 지역 위주로 현수막 게시 및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장애인의 주차 편의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횡성군이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에 앞서 6월 30일까지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수요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전 각 읍면별로 검사 대상 계량기를 파악하여 검사 대상의 누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계량기 검사를 하고자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관내 마트와 귀금속, 정육점 등 상거래용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업소가 해당되며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입니다. 조사는 읍면 담당 공무원과 마을이장의 방문 전화조사,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등으로 이루어지며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 테크노파크는 2022년 상반기 대규모 국책사업 7건에 대해 총 1,26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책사업 7건은 안전신뢰성 기반 2차 전지 소재 부품 시험 분석 센터 구축 사업과 MV 및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성 평가 기반 사업 등입니다. 한편 충북 테크노파크는 2차 전지 및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도내 글로벌 거점으로 형성하고 산업 생태계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신규 사업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 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7월 1일부터 양산시 지역화폐인 양산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사업장에서만 양산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양산시는 이달 30일까지 양산사랑카드 가맹점 집중 모집 기간을 운영하고 등록 유예 사업장 6,800여 곳에 등록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SNS 등을 활용한 홍보에 나서는 등 양산사랑카드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양산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미등록 사업장의 대표자는 컴퓨터나 모바일 신청을 이용하거나 어플 내 가맹점 신청 아이콘 클릭 또는 가맹점 신청 QR코드 스캔 등 3가지 방법 중 선택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일선 경찰관들 역시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나주경찰서 앞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경찰 중립성 훼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비공식 직제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커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31년 전에 폐지됐던 경찰국이 부활하면 인사권과 예산권, 감찰권까지 행안부가 모두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경찰력 비대를 우려해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경찰력을 갖다가 통제한다는 그런 생각이 갖게 되거든요. 오히려 행정안전부가 비대가 돼가지고 인권보호에 좀 침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주 전남 경찰 직장협의회도 공동 성명을 내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역시 별도 자문단을 꾸려 맞대응을 시작한 만큼 경찰 길들이기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생산에 들어간 광주 글로벌모터스를 민간에 매각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민간 매각은 이제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 포기를 선언하는 일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출범 1년 만에 50여 명의 퇴사, 지난해 200억 원이 넘는 순손실. 여기에 광주광역시의 복지 프로그램도 당초 노사민정협약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정치권에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광주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 단체, 정당과 함께 광주 글로벌 모터스 민간 매각 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GGM이 광주시의 행정과 재정에 지속적 부담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매각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광주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적자 문제는 생산을 본격 시작한 올해부터 해소될 수 있고 복지 프로그램도 정부와 협의해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현대차와의 협약상 한쪽이 지분을 매각하면 광주형 일자리 자체가 존속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 현대차와 협약을 준수하겠습니까? 이용석 광주광역시장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전 정부 민선 7기의 성과라는 이유로 폄훼하고 흠집을 내려 한다면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시작한 광주형 일자리가 제 자리를 찾아가기도 전에 정치적 공세에까지 시달리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드라이브에 지역 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하자 지역 균형 발전 약속과 상충된다는 지적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반도체 특강이 열렸습니다. 반도체 인재 육성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됐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 부처가 이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반도체 인재 육성 방안을 챙기기 시작했고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드라이브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의 수단이 이제 수도권의 대학 정원을 묶어놓는 것이었는데
그 묶어놓는 그 둑이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호남과 영남, 충청 등 전국의 지역 시민 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내며 반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대학 정원 규정을 무시한 채 무작정 늘렸다가는 지방 대학의 고사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졸업 뒤 곧바로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이른바 계약학과가 많은 수도권 대학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러한 현상을 갖게 되면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의 축이 무너지는 것이고 110대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지방대학 시대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약속과 달리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처음부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공원 내 아파트와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에서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순천 봉화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최근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순천시가 사업 계획을 인가해줬다가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순천시 봉화산 자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망북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전체 40만 제곱미터 부지 가운데 비공원 시설 7만 제곱미터는 아파트 900여 세대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대를 모았던 3,5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정 필수 사항인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고 꼼수 행정을 추진하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게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당초 민간업체는 지난 2016년 망북지구와 바로 옆 삼산지구를 단일 사업장으로 묶었다가 이후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불거지자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두 개로 분리해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업은 하나로 간주해야 하고 전체 비공원 면적의 10만 제곱미터를 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시의 행정은 위법하고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 무리한 행정이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순천시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도 된다고 답한 데다가 두 공원 사업을 완전히 분리해서 추진했고 착수 시점도 다른 만큼 대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항소를 할지 안 현재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망북지구는 일몰제 시한을 넘긴 탓에 공원 지정이 해제돼 민간공원 사업은 무산되고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난개발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산업 부흥의 날갯짓을 시작합니다. 올해와 내년을 전남 방문의 해로 정하고 해양과 생태, 문화 등 특화 자원을 활용한 머무르는 글로벌 관광지 만들기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6,30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40%가량 감소했지만 바다와 섬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전남은 안심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부흥을 위해 올해와 내년을 전남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1억 명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머무르는 관광에 중점을 두고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글로벌 관광지 육성에 나섭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과 관광을 접목한 문화예술 관광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적극 전라남도에서 육성을 해서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활짝 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관광의 핵심은 힐링과 해양 관광입니다. 바다와 섬을 활용한 남해안 해양 관광 벨트를 중심으로 휴식과 체험이 어우러진 다양한 상품 개발에 나섭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와 명량 대첩축제, 남도 음식 문화 대축제 등을 활용해 전국화뿐 아니라 세계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부산이 공동 추진하는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에 광주와 울산까지 협력해
3조 원 규모의 세계적인 해양 관광 권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쉼, 이 맛을 살리고 전남의 청정, 힐링, 안심을 적극 활용을 해서 전남 관광 대도약까지 연결시켜 볼 계획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개선과 동부권에 치우친 관광객 불균형 해소는 전남 관광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순천의 봉화산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놓고 토지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순천시가 패소하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인근의 또 다른 공원 사업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아파트 건립 공사가 70% 이상 진행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조성 공사가 한창인 순천 삼산공원 조성 특례 사업 부지입니다. 전체 30만 제곱미터 부지에 1,2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공원을 조성하는데 모두 4,4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사업 시행 인가가 취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산공원 부지 토지주들이 실시계획 인가 처분 등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미 이와 연관된 봉화산공원 재판에서 순천시의 행정이 위법해 사업 시행 인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삼산공원 관련 재판이 봉화산공원보다 더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파트 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봉화산공원 망북지구와 달리 삼산공원은 이미 지난 2020년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아파트 완공을 앞둔 상태입니다.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동안 아파트가 준공될 경우 주택사업계획 승인 처분만 인정받아 아파트 분양만 이루어지고 공원 조성은 백지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법적 검토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침이 지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민간업자만 배불리고 공원 조성은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지만 별다른 움직임 없는 순천시의 행보에 의구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 시립도서관이 맞춤형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인 도서관으로의 초대를 운영합니다. 도서관으로의 초대는 주제별로 특화된 시립도서관 4개관을 견학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순신, 현암, 환경도서관을 견학하는 A코스와 이순신, 율촌도서관을 견학하는 B코스가 있습니다. 6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10회 운영되며 투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여름철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 식중독 발생 위험도 증가하는데요. 식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식재료 보관이 중요합니다. 조리한 식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음식물은 70도 이상으로 가열해 완전히 익힌 후 섭취해야 합니다. 또 물도 끓여 마시는 게 좋으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